서울 근교 낙엽이 수북이 쌓인 아파트 단지의 오후는 유난히 고요했다. 박서윤 여사는 72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녀의 집안은 시간마저 멈춘 듯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텔레비전 화면에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서윤의 시선은 허공에 머문 채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여 년,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이제는 가늠하기도 힘들었다. 하나뿐인 딸 민지는 결혼 후 바쁜 일상에 쫓겨 제 가정을 꾸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명절이나 생일 혹은 남편의 기일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딸이었다. 그럴 때마다 손에 들려오는 용돈 봉투는 고맙기보다 서글픔을 더했다. 마치 이것으로 제 도리는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였다.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는 것은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질 때면 남편과 함께 마시던 달콤한 다방 커피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집안 가득 온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넓기만 한 아파트가 텅 빈 관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민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인 양 아득하기만 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문득 스치는 생각에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졌다. 외로움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의 일상을 좀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지가 초등학생이 된 손녀딸 아이의 손을 잡고 예고 없이 찾아왔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서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졸라서 같이 왔어요. 민지의 말에 서윤은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손녀는 제잘거리며 할머니 품에 안겼고 그 작은 온기가 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한참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채비를 하던 민지가 문득 생각난 듯 서윤의 낡은 스마트폰을 가리켰다. 엄마, 스마트폰 거의 안 쓰시죠?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깔아드릴까요? 할머니 심심하실까 봐요. 민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앱스토어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알록달록한 새 모양 아이콘의 앱 하나를 설치했다. 은빛 날개라는 이름의 시니어 커뮤니티 앱이었다. 여기서 비슷한 연배 친구들도 사귀고 옛날 노래나 영화 이야기도 하고 가끔 정모도 한대요. 사용법도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민지가 간략하게 사용법을 설명했지만 서윤의 눈에는 온통 외계어처럼 보였다. 작은 화면 속 깨알 같은 글씨들과 복잡해 보이는 기능들은 그녀를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보마. 그들이 돌아간 후 서윤은 한동안 스마트폰을 멀리했다. 괜히 잘못 눌러서 고장이라도 날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무료함이 극에 달했을 때 문득 민지가 설치해준 앱이 생각났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서윤은 조심스럽게 은빛 날개 아이콘을 눌렀다. 프로필을 만들라는 안내 문구에 한참을 망설이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등산 가서 찍었던 이제는 색이 발에 누렇게 변한 사진을 어렵사리 찾아 올렸다. 닉네임은 뭘로 할까 고민하다 그냥 자신의 이름 박서윤을 그대로 적었다. 한참을 어설프게 화면 이곳저곳을 누르며 구경하던 그때 화면 상단에 작은 편지봉투 모양의 아이콘과 함께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누구일까? 떨리는 손으로 아이콘을 누르자 로건이라는 낯선 닉네임의 발신인이 보낸 메시지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박서윤님. 프로필 사진 속 두 분 모습이 참 정겹고 아름다우십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속 배경에 어렴풋이 보이는 난초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난초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서윤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프로필 사진 배경에는 아주 작게 지금은 먼지만 쌓인 채 베란다 구석에 놓여있는 시든 난초 화분이 찍혀 있었다. 이렇게 세심하게 사진을 관찰하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답장을 입력했다. 네, 안녕하세요, 로건님. 사진을 자세히 보셨네요. 오래전 남편이 선물해준 난초인데 지금은 잘 돌보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로건님도 난초를 좋아하시는군요. 그것이 박서윤 여사의 삶에 스며든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로건은 자신을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교포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10여 년 전 안타까운 사고로 사별했고 스라의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박서윤 여사와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상실의 아픔을 겪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그는 서윤과의 공감대를 능숙하게 형성해 나갔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고급 요트에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희끗희끗한 머리가 오히려 중후한 멋을 더하는 매력적인 중년 남성이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워 보였으며 어딘가 모를 쓸쓸함 또한 담고 있는 듯하여 서윤의 마음을 끌었다. 그날 이후 로건은 박서윤 여사의 적막한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의 다정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윤 씨. 서울의 새벽 공기는 맑고 상쾌한가요? 이곳 싱가포르는 오늘도 변함없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지만 서윤 씨가 계신 곳은 부디 쾌청한 하루가 되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은 서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꿈꿨지만 팍팍한 현실에 접어두었던 그 꿈이 마치 되살아나는 듯했다. 파리의 에펠탑 야경, 스위스 융프라우의 설경, 베네치아의 곤돌라가 떠있는 운하 풍경 등 사진들은 하나같이 서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로건은 서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다. 오늘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다녀왔어요. 옛날 노래를 부르니 젊어진 것 같더군요. 라는 서윤의 말에는 서윤 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분명 천상의 음악 같았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 서윤 씨의 노래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혹시 동백 아가씨도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인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라며 살뜰하게 답했다. 그는 마치 서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그녀의 취향과 감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박서윤 여사는 어느새 로건과의 대화를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그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 위해 서툴렀던 스마트폰 자판 입력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그의 칭찬 한마디, 다정한 말 한마디에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처럼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고 밤에는 그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잠 못 이루는 날도 늘어갔다. 로건은 서윤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외국 팝송을 찾아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고 가끔은 서윤 씨를 생각하며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라며 감성적인 짧은 글귀를 보내오기도 했다. 외로운 섬에 홀로 떠있는 등대처럼 당신의 존재는 내 마음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와 같은 문장들은 서윤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그녀는 로건이야말로 신이 자신의 외로움을 가볍게 여겨 보내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말에 어머니 댁을 찾은 딸 민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예전에는 민지가 와도 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던 어머니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얼굴에는 생기마저 돌았다. 하지만 그 생기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위태로워 보였다. 대화 중에도 어머니는 로건 씨가 그러는데 요즘 싱가포르 날씨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로건 씨는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어. 라며 시도 때도 없이 로건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엄마, 그 로건 씨라는 사람 대체 누구예요? 요즘 엄마 입에서 그 사람 얘기가 떠나질 않네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민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서윤은 마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얘는 뭘 그런 걸 다 묻니? 그냥 앱에서 알게 된 좋은 친구야. 나이 들어서 말 통하는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알기나 해?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유독 로건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자 민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혹시 엄마가 요즘 유행한다는 온라인 사기 같은 것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2달이라는 시간이 꿈결처럼 흘러갔다. 박서윤 여사와 로건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건강 상태나 소소한 고민거리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어둡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로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근심과 피로가 역력히 느껴졌다. 서윤 씨, 정말 이런 부탁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너무나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갑자기 제가 추진하던 큰 건축 프로젝트의 세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당장 내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로 발목이 잡혔어요. 박서윤 여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로건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서윤 씨,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지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아주 소액이지만 제 신용으로는 당장 마련할 길이 막막합니다. 혹시 정말 면목 없지만 서윤 씨께서 한 200만 원 정도만 제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바로 해결해서 이자는 물론이고 감사의 의미로 넉넉하게 살해하겠습니다. 박서윤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200만 원. 그녀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식들이 가끔 보내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 서윤 씨 외에는 지금 당장 이렇게 진심으로 부탁드릴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네요. 부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라는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위안과 삶의 기쁨을 안겨주었던가. 매일 아침을 설렘으로 시작하게 해주었고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게 해주지 않았던가. 그런 그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자신이 이 정도 도움도 주지 못한다면 너무나 매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 사람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동안 로건 씨에게 받은 마음의 빚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그리고 금방 갚는다고 했으니까. 박서윤 여사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아주기로 마음먹었다. 알겠습니다, 로건 씨.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서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윤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로건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려왔다. 다음 날 아침 박서윤 여사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했다. 창구 직원이 용도를 묻자 조카 학비 좀 보태주려고요 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로건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젊은 여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뿌듯함과 함께 로건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돈을 보낸 후 로건은 이전보다 더욱 극진하게 박서윤 여사를 챙겼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와 감사의 말을 전했고 서윤 씨 덕분에 정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서윤 씨 덕분입니다. 라며 그녀를 한껏 치켜 세웠다. 그는 감사의 의미라며 고급 과일 바구니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보내기도 했고 물론 과일 바구니는 끝내 도착하지 않았다. 서윤이 평소 좋아한다고 말했던 유명 화가의 작은 그림 복제품을 구해 보내주겠다며 다시 한번 그녀의 집 주소를 확인하기도 했다. 박서윤 여사는 자신의 작은 도움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약속했던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이 되어도 로건은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가 보내오는 다정한 메시지와 안부 전화는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돈 이야기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교묘하게 회피했다. 박서윤 여사는 점차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만 차마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다. 그와의 좋은 관계가 이 일로 인해 어색해지거나 틀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서윤 여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지만 로건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다시 염치 없는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빌려주신 돈은 사업 자금이 풀리는 대로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오랜 사업 파트너가 건강 문제로 쓰러지는 바람에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 병원비와 제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박서윤 여사는 메시지를 읽는 내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다. 또 돈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메시지는 더욱 절박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한국으로 완전히 사업 기반을 옮겨서 서윤 씨 곁에서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서윤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위기를 꼭 넘겨야 합니다. 이번에는 딱 5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서윤 씨에게 진 빚도 모두 청산한 뒤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마지막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함께하는 노후. 로건이 던진 그 말은 박서윤 여사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과 갈망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남편 없이 홀로 보낸 10여 년의 세월. 명절에도 텅 빈 집을 지키며 느꼈던 처절한 고독감. 만약 로건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가 정말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 여생을 보낸다면 더 이상 지긋지긋한 외로움에 몸서리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이미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모든 것을 되찾고 꿈에 그리던 미래까지 얻을 수 있다는 그의 논리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마법처럼 그녀를 홀렸다. 결국 박서윤 여사는 자식들 몰래 수십 년간 붓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는 손주 유학자금으로 쓰려고요라고 둘러댔다. 떨리는 손으로 예금 해지 신청서에 서명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로건과 함께 맞이할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500만 원은 또다시 로건이 알려준 지난번과는 다른 이름의 대포통장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것만 잘 해결되면 로건 씨도 한국으로 올 거고 우리는 함께. 그녀는 애써 불안한 현실을 외면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그 후로도 로건의 금전 요구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되었다.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병환으로 인한 긴급 병원비, 한국 귀국을 위한 항공권 발권 문제, 싱가포르 사업체 정리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그의 숨겨진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학자금을 요구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그의 레퍼토리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절박해졌으며 요구하는 금액의 단위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만 갔다. 박서윤 여사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그에게 보낸 터라 이제 와서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동안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이번 한 번만 더, 이번 판만 따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밤에는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부지기수였다. 귀금속을 팔고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딸 민지는 오랜만에 어머니 댁을 찾았다가 어머니의 처참한 몰골에 할 말을 잃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집안은 제대로 치우지 않아 어수선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민지는 직감적으로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어머니 방 서랍을 뒤지던 민지는 수북이 쌓여있는 대출 독촉장과 정체불명의 계좌로 송금된 수많은 은행 거래 명세서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송금액은 이미 수천만 원을 훌쩍 넘어 있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도대체 이 돈들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설마 아직도 그 로건이라는 사기꾼한테 돈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민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박서윤 여사는 처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라고 애원하자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힘겹게 털어놓았다. 물론 여전히 로건이 자신을 속였을 리 없다는 일말의 희망과 그가 곧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였다. 민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과 함께 치솟는 분노를 느꼈다. 당장이라도 그 로건이라는 놈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 그 사람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에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엄마랑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제발 이제 그만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민지가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하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박서윤 여사는 아니다. 로건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며 오히려 딸에게 화를 냈다. 모녀 사이의 깊은 골은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박서윤 여사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딸의 진심 어린 충고마저 외면하며 더욱더 로건이란 허상에 매달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서윤 여사의 경제적, 정신적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로건은 마치 거머리처럼 그녀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는 듯 집요하게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있었다. 서윤 씨, 드디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서윤 씨 덕분에 정말 많은 위기를 넘겼고 이제 곧 서윤 씨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서윤 씨와 함께 오손도손 살아갈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미 마음에 드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봐두었습니다. 계약금으로 딱 5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다음 주 특별 전세기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항에 부디 마중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박서윤 여사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5천만 원. 박서윤 여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마련할 길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미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바닥났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이 돈마저 날린다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로건이 속삭이는 함께 맞는 아침, 함께하는 저녁 식탁, 함께하는 따뜻한 산책, 그 환상 같은 미래의 모습은 마치 강력한 마약처럼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 그동안의 고생도 다 잊고 로건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박서윤 여사는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말도 안 되는 고금리였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게 어렵사리 마련한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은행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과 기대감에 휩싸여 있기도 했다. 은행 창구에선 박서윤 여사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창구 직원이 고액 송금 사유를 묻자 그녀는 미리 준비한 대로 아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라고 힘겹게 둘러댔다.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예요. 은행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온 것은 딸 민지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지난 며칠간 민지는 어머니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로건이라는 인물의 뒤를 캐고 다녔던 것이다. 어머니가 무심코 이야기했던 로건의 사업체 이름, 그가 살고 있다는 싱가포르의 특정 지역명, 그가 보내왔다는 사진들, 심지어는 그가 가끔 사용했다는 어색한 한국어 표현까지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인터넷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들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로건이 자신의 사업체라고 주장했던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고, 그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멋진 중년 남성의 사진은 사실 10여 년 전 해외 자선 행사에 참여했던 한 무명 외국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보내왔던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 또한 모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었다. 심지어 그가 박서윤 여사에게 보냈던 감성적인 시나 글귀들조차 이미 다른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엄마,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엄마가 말한 로건 씨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 도용한 거라고요. 민지는 울부짖으며 스마트폰 화면에 띄운 증거 사진들을 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리고 이 계좌번호들. 엄마가 돈 보낸 이 계좌들 전부 다 대포 통장이에요. 인터넷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랑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 수십 명 명단에 이 계좌번호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요. 박서윤 여사는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거친 항의에 당황하면서도 네가 뭘 안다고 또 와서 이 난리냐. 어서 비키지 못해라며 매몰차게 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민지가 내미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눈빛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다정했던 목소리, 그토록 따뜻했던 위로의 말들,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가 모두 한낱 신기루 같은 거짓이었을 리가 없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다가온 은행 보안 요원과 창구 책임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따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금하시려는 금액도 너무 크고 정황상 매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입니다. 일단 송금은 보류하시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박서윤 여사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대로 차가운 은행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로건 씨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그럴 리가 없어. 억눌리고 억눌렀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절망감이었다. 마치 영혼까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며칠 동안 박서윤 여사는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문에는 검은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방 안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 허공만 벌거니 응시할 뿐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았다. 그동안 로건과 주고받았던 수천 통의 메시지들, 그가 보내준 수백 장의 가짜 사진들,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파일들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지독한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과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정말 바보였지. 이 나이를 먹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분간할 줄 모르고 그런 허황된 가머니설에 넘어가 이 꼴이 되다니. 이제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딸 민지는 그런 어머니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다니던 직장에도 급히 휴가를 내고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다. 억지로 죽을 쑤어 떠먹이려 해도 어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고 간혹 잠이 들었다가도 악몽에 시달리는 듯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다. 엄마, 제발 기운 내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개자식들이 천벌을 받을 놈들이에요. 엄마의 외롭고 여린 마음을 파고들어 악랄하게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꾼들일 뿐이라고요. 엄마는 피해자이지 절대 죄인이 아니에요. 민지는 눈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위로했지만 박서윤 여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민지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박서윤 여사의 떨리는 진술을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비관적이었다. 어르신,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종류의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조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 통장과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자금 추적이 매우 어렵고 총책을 검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의 마지막 말은 박서윤 여사에게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나서야 박서윤 여사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깊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는 딸 민지의 헌신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지는 어머니를 위해 유명한 심리상담센터를 예약했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자조 모임 정보를 수시로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세상 모든 것이 귀찮고 두렵기만 했던 박서윤 여사도 엄마, 이렇게 계속 무너져 계시면 안 돼요. 엄마 탓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이해해 줄 거예요. 제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이겨내요. 네? 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서윤 여사는 민지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로맨스 스캠 피해자 자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그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양한 연령대와 사연을 가진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눈물 흘리고 또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박서윤 여사는 기묘한 동질감과 함께 희미한 위안을 느꼈다. 나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구나. 나만 바보 같았던 것이 아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큰 힘을 얻었다. 박서윤 여사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로건과의 모든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가 보내준 수많은 도용된 풍경 사진들, 그가 추천해 주었던 오래된 팝송 CD들, 심지어 그와의 대화를 기록해 두었던 낡은 수첩까지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과 거짓된 관계를 떠나보내는 그녀만의 치유의식이었다. 아직도 문득문득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혀왔지만 예전처럼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딸 민지가 추천해준 명상음악을 듣거나 베란다 한쪽에 작은 화분을 마련하여 방울토마토를 심고 가꾸기 시작했다.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다. 어느 햇살 좋은 가을날 오후 박서윤 여사는 딸 민지, 그리고 이제는 제법 숙녀티가 나는 손녀딸 아이와 함께 집 근처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세월을 한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곱게 빗은 희끗희끗한 머리 위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렸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그늘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 그늘 너머로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잘조잘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박서윤 여사는 맞장구를 치며 간간히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몰차 바라보며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어머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어머니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여전히 고운 손을 가만히 그리고 더욱 힘주어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서로의 심장으로 전달되었다. 세상의 모든 상처가 그러하듯이 시간과 관심,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만이 가장 강력한 치유제라는 것을 그녀들은 말없이 느끼고 있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어느 후미진 도시의 어둠침침한 인터넷 카페 구석자리. 수십 대의 모니터 불빛이 현란하게 깜빡이며 젊은 남자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익숙하고도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채팅창을 관리하며 감미로운 거짓말들을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새로운 프로필 하나를 능숙하게 생성했다. 마이클, 자상한 미소를 가진 은퇴한 외과 의사. 그의 마우스 커서가 또 다른 외로운 중년 여성의 프로필 사진 위 친구 신청 버튼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가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악몽,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피해자를 노리는 끈질긴 위협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